안녕하십니까. 종적격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적격 사주를 그냥 종적격 그러지만 엄연히 이것은 명칭으로는 기명종제라고 합니다. 기명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명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일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오행을 버리고 즉 재성에 종한다, 재성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 우리가 사주를 감정하는 내격에 해당하는 경우 일주를 신강 또는 신약으로 구분하는 내격의 사주와는 다르게 외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주에서 원국에서 가장 왕신이 곧 용신이 되는 겁니다. 즉 재성이 용신이 된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내격의 사주와 외격의 사주에서는 용신을 취하는 방법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재성을 용신이 됐지만 이것이 앞으로 길흉의 변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적격이 되기 위해서는 사주 원국에 첫째는 일간을 생하는 그리고 일간과 같이 하는 인성과 비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성이 월령 즉 태어난 월을 차지하고 등령을 하고 또한 중첩되고 왕성한 경우에 일주는 자신의 역할을 버리고 재성에 종하게 됩니다. 일주가 자신에게 주어진 즉 역할, 오행의 역할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왕성한 오행, 즉 재성을 따라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즉 재성이 이제 앞으로 재성이 이 사주원국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재성을 기준으로 하여 길흉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내격 사주에서 일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외격 사주에서 즉 왕성한 오행, 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성이라고 해서 종적격이라고 해서 다 종적격이 되는 경우가 조금 드뭅니다. 종적격은 이 진종과 가종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진종이란 말은 말 그대로 종한 것이 진실하다. 이것은 종한 것이 진실하다는 말은 사주원국의 인성과 비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많이 받아보면은 사주 명식을 좀 보내줘서 제가 살펴보면은 대개의 경우는 종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가종이 해당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이 많기 때문에 신약 사주입니다. 신약 사주에 있으면서 또한 뭔가 좀 제다 신약과도 조금 연관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주 원국 어딘가에는 인성과 비겁이 특히 지지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진종이 아닌 가종, 즉 신약 사주가 되는 경우가 더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종한 것이 원국에서 비겁이 나타나지 않아서 진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파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파격이란 말은 즉 종적격이 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대운의 환경에서, 대운의 흐름에서 이 왕성한 오행을 거스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뭔가 왕자 충발이 된다든지 왕신을 충격하는 운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종적격이 깨어짐에 따라서 이 경우는 파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적격이 성격이 된다 해서 물론 그 격은 자기의 사주의 환경이기 때문에 평생 이어지는 환경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뭔가 부귀 발전, 자기한테 뭔가 성패가 갈라지는 데 있어서는 행운에 있어서 파격이 되지 않아야지 그 역할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종적격이라고 하면은 부자다, 부호사주다, 돈 걱정은 안 하고 산다라고도 이렇게 흔히들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은 대운의 환경에서 이 종적격을 거스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대운의 환경에서 이 종적격이 파격이 된다면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간이 종하는 데 있어서는 즉 일간이 양간에 해당하는 갑병 무경임이냐 아니면 음간에 해당하는 을정기신계냐, 여기에 따라서 종하는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또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양간은 종기부종세, 즉 기는 종하는 데 있어서 기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새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굴복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목이 기토를 만나서
을목이 병화를 만나서 무토가 개수를 만나서 합화로 인해서 기를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록 갑목이라 하더라도 경금이 나타나는 데서 굴하지 않는다. 그리고 병화라고 해서 임수가 나타난다 해서 굴하지 않는, 서로 이것은 오히려 상성, 즉 저런 윈윈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굴하지 않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음간은 종세무정이라 해서 오히려 새를 따라가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종하는 데 있어서는 음간의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예를 들어서 을목일주를 하더라도 천간에 을목이 하나 더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비록 인성이나 비겁이 나타나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종하는 경우는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음간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따라오는 세력이 있는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종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종은 말 그대로 원국의 어딘가에는 인성과 비겁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국에서 이러한 환경을 다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갑목이나 을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천간에는 갑목과 을목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지만 지지에서 임목과 묘목은 목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해수는 수의 록이지만 갑목의 장생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에는 무갑임, 갑목과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주는 이런 경우라면은 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진토는 임묘진, 동방목국의 여기로서 지지에는 을목과 개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갑목과 을목이 지지에 진토를 두고 있다면은 종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토는 편제로서 정제, 재성으로서 일간과 일간계는 재성으로서 미토, 기토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 속에는 미토는 해묘미, 삼화, 목국의 고지입니다. 따라서 을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장되어 있는 관계로 갑목이나 을목이 미월에 태어난 경우 잘 종할 수 없는 환경이 때로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주 원국을 몇 가지를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임신, 기유, 정해, 기유. 지지에는 재성이 가득하고 정관까지, 관성까지 투출해 있습니다. 일간의 입장에서는 재성에 종하는 종제격이 될 듯 하지만 이 경우는 재성에 종하지 않는 신약사주입니다. 신약사주인데 이 경우는 두 가지 형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관을 끌어들여오는 관인상생의 격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워낙 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신약한 경우로서 제다신약에도 해당하는 두 가지의 형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해수는 목의 장생지입니다. 장생지로서 일간의 인성의 역할을 충분히 해준다는 겁니다. 신금과 유금이 중첩되어 있어서 내장되어 있는, 소장되어 있는 갑목을 충격을 하고는 있지만 이 경우는 조금 좋아 보이는 것은 해수의 임수가 이 부분들을 인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끌어들여서 다시 금을 끌어들여서 임수가 끌어들이고 갑목을 생해서 정화를 생해주는 관인상생과 제다신약의 경우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행운이 마땅하다면 이 또한 크게 발보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개축, 기미, 갑술, 기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성이 천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간은 기미, 미토가 투출해서 수를 굉장히 극제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수를 가져다 쓰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토는 해념이 삼화 목국의 목의 고지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또한 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충이 있어서 조금 더욱더 아쉬운 건 있지만 이 경우 또한 충과 극제를 받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종하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제다신약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다신약이다 그러면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자객이라면 뭔가 큰 재물을 누리고 큰 부경화가 있을 듯하지만 또 반대로 제다신약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 뭐 돈 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두 경우는 나름 다 재물이 어느 정도는 유효한 경우입니다. 재물을 누리는 사주란 뜻이 됩니다. 특히 한번 보시면은 어떤 경우에서 조금 더 재물을 많이 누릴까 한번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재물의 범위로면은 당연히 갑술일주가 훨씬 더 큰 재물을 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재물이 작은 경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누리는 데는 크게 부족합니다. 재성과 인성과 관성이 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근데 워낙 이 재성이 강하다 보니까 사주의 형상이 한쪽이 이렇게 뭔가 그림으로 그리면은 굉장히 불룩한 형상입니다. 그게 재성이다 보니 조금 불만적인 것은 있겠으나 이 경우도 재물을 누리는 데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 근데 단지 제다신약이라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허약한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재물을, 몸이 허약하다는 의미는 그만큼 자기한테 주어진 재물의 범위도 조금 부족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양간입니다. 일간이 양간이고, 그리고 양간으로서 얼마든지 이 재성을 자기가 극지할 능력이 있다. 이 경우는 아마 대운에서 수운을 만나도 나쁘지 않다. 대개는 재성이 강하면은 수운을 만났을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 경우는 조토들이기 때문에 수를 만난다 하더라도, 목을 만난다 하더라도 재물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훨씬 앞에 명조보다는 갑술일주가 됐을 때는 재물의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재물을 누리는 경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 사주고 제다신약이라고 해서 재물이 작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편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경우를 보면은 임신, 신의 무자, 계해. 물론 이 경우를 이제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해수 속에도 무토가 들어있고 신금 속에도 무토가 들어있으니 일간에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 경우는 종할 수 없는, 이 경우도 신약 사주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토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임목을 생지로 보고 신금을 생지로 보는 두 가지 음양의 기준에 따라서 생지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지금은 명리학에서는 화토동근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안에 있는 토를 실토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신약 사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연히 신약 사주가 아닌 당연히 종적격이 된 경우입니다. 특히 신금이 투출해서 일간의 길을 누설해서 해수로 가져다 주기 때문에 종적격으로서 성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병호, 갑오, 임술, 정입니다. 물론 이 술토는 이렇게 12운성으로 본다면 관대지입니다. 관대지로서 뿌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지에서는 다 화토가 조열하고 오술화국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관대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이 안에도 신금이 들어있지만 쓸 수 없는 환경입니다. 쓸 수 없는 신금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종적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종적격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신약 사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똑같은 신약이라 하든 거기에서도 재물의 정도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여러분을 보셨을 때는 어디가, 어느 명조가 더 재물의 범위에 있어서 더 클까, 조금 더 풍족할까, 더 할 것은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을 유념해 보시면은 재물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조들입니다. 다음은 정미, 을사, 계사, 무. 특히나 천간에 무토가 투출해서 같이 무게합까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간은 어디에도 자기의 뜻을 의지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격이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살펴보면은 사화 속에 있는 경금을 염두에 두고 뭔가 인성으로서 생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은 이 4월에 경금은 아직 무른 시기입니다. 때이른 시기라는 의미죠. 특히나 지지에서 4옴이 화구까지 완벽하게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는 경금을 인출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경우 또한 종적격으로서 성격된 경우입니다. 근데 다음의 경우를 보면 천간에 다 4개의 병화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에는 자수와 신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일간이 종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종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낫다는 말이죠. 그런데 양간입니다. 양간은 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옆에 같은 비견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타깝게도 종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약 사주가 된 겁니다. 이 경우가 제다신약입니다. 봤을 때는 그냥 이것은 신약이 아닌 제다신약이 되는 경우로 봐야 돼요.
원국의 상황이 4개가 있다 해서 숫자로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보면은 사지에 앉았습니다. 사지와 절지에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병화 역할이 약해져 있죠. 따라서 이 경우는 신약이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제다 신약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렇게 종제격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